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자, 4월 5일 파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졌지만 파두의 주가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시장을 이겨내고 있는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보다 강한 힘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상승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데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이겨내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차트 가격으로 좀 보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차트적인 움직임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즉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제가 리뷰를 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자면은 특별하게 재료나 종목에 대한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 주주총회 끝나고 나서부터 업황이 좀 바뀌어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죠. 이 SSD 컨트롤러가 아니고 이제 SSD의 사용량, 가격이랑 가격 인상과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그런 좀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뉴스 기사 한 번 더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자료는 오늘 뉴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되면서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잠정 실적은 제가 요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뒤쪽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파도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SSD 여기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전에 계속해서 이제 이게 SSD 저장 장치가 되겠죠. 이 SSD가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고 수요량도 이제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 부분 이제 AI 서버 증설로 인해서 전송 데이터 속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SSD가 필수적이다. 뭐 이전에는 이 SSD가 필요가 없다라고 또 뉴스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또 필요하다라는 뭐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전부터 계속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에도 SSD가 들어가고 사용 비중은 좀 줄겠지만 전체적인 비중은 줄겠지만 이 AI 데이터 센터가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도 SSD에 대한 매출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뉴스 기사에서 정보를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좀 깊이 있는 그런 분석이 좀 있어야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가격 변동에도 좀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파두는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지금 PPT로 다시 화면 넘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파두가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일반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이 SSD 쪽으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최근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제 실적이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은 이 AI 데이터 센터, AI용 데이터 센터에는 대부분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산업 분위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파드의 SSD는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게 좀 언론의 분위기였었죠. 하지만 이게 실상을 확인을 해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서는 하드웨어적으로 비중이 높은 부분은 SSD가 비중이 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AI 쪽은 GPU, 그다음에 CPU, 램 같은 연산 쪽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비중이 좀 더 높고 그 외쪽으로 이제 SSD도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낮아졌다라는 게 정확한 팩트가 되겠죠. 아무튼 이제 AI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렸었는데 최근에는 이쪽으로 또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AI가
연산이나 데이터를 처리하고 남은 중요한 데이터들도 결국에는 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SSD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SSD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데이터 센터용 SSD를 판매를 하고 있는 파도의 업황이 지금 개선되어지고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개선 이렇게 한마디를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잠정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 반도체 사업 부문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거다라는 부분이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 이 삼성전자가 디램이랑 낸드 쪽에 지금 가격이 반등이 되면서 생산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반등이 돼서 실적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부터 해서 감산량을 더 줄이고 감산을 이제 종료한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고, 생산량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들의 수요가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파도에 이 SSD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더 빠른 시점으로 당겨져서 실적으로 나타난다면 주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요런 업황 산업 분위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기 일찍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두 개는 이제 업황 개선이랑 실적 시점이 당겨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금리라는 부분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긴 거시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소송하고 있는 부분이 또 뭐 리스크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당장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다 공개가 되어서 지금 논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리스크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다만 뭐 말도 안 되게 막 500억, 600억, 700억 적자가 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적자가 나온다고 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지금 당장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다. 그래서 뭐 소송과 관련된 이 부분은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될 거고, 금리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 거시적인 경제 쪽으로 봤을 때 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도 사실상 어떻게 움직일지는 확신치는 못하겠지만 어떤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 가격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오늘 지금 83달러인가 85달러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유가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70에서 80달러 정도가 되어야지 좀 안정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오늘 시장도 그러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시장이 계속 빠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유가가 올라가면 원자재에 대한 가격들이 인상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가격이 이제 소비자 쪽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CPI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CPI를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금리를 결정하는 그 연준에서 FOMC 회의에서 이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6월에 금리를 인하를 한번 하겠다라는 그 예상치가 제일 지배적인데, 만약에 6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는 시점으로 돌아선다면은 이 부분은 시장에서 한번 충격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이 빠져서 만약에 주가 같이 동반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를 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랑 파도가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고 또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돼야 될지는 그 당시 시점 가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쨌든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는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를 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1.2% 정도 하락을 했고, 지금 비율적으로 봤을 때도 한 70% 정도가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주가가 2에서 3% 정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빠지는 게 정상인데, 파조 같은 경우는 그 확률을 이겨내고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 가격을 한번 지금 보시면은 오늘 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지난번 이 바닥을 찍고 나서 이렇게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당시 때 계속 좀 얘기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은 크게 악재가 없었다. 지금 거래량도 없고 왜 빠지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 뭐 유튜버가 이제 뭐 매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량의 그런 손절하는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판단이 되고, 그 이후에 분명히 이 부분은 크게 악재가 아닐 거라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었고, 실질적으로 주가는 그때가 좀 바닥인 움직임을 좀 보였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주총회도 하고 시장의 업황이 개선되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 주가 정말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되는 게 무엇이냐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초록색 굵은색 선인 주봉 11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때 언제냐? 11월 달에 주가가 주봉 11선을 이전에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좀 하락이 시작되었었죠. 그 이후에 지금 거의 5개월 만에 주봉 11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하면은 주봉 11선을 보통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한다면 2달에서 3달 정도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뭐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래도 종가상 의미 있는 돌파를 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가격 저항대인 2만원 또 돌파를 하면서 가격이 마감을 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기대를 하면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일봉상 60일 이동 평균선 가격인 2164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대를 맞았는데, 뭐 내일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또 돌파를 하면서 이제 120일 이동 평균선인 한 22,000원 부근에서 또 저항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뭐 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말을 되게 빨리 하고 뭐 자료나 이런 것보다 되게 말로 많이 해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하나씩 자세히 좀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음 고생하신 분들 되게 많으셨을 텐데, 이제는 한숨 좀 돌려도 되지 않을까. 업황이랑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개선되어진 보인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고 이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 추적을 하고, 저는 이제부터 좀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같이 종목을 보면서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지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